매주 월요일마다는 책을 한 권씩 소개드리고 있어요. 혹시 말그릇 읽어보신 분? 말그릇? 네, 말그릇이란 말 자체를 좀 처음 들어보셨죠? 네. 이 작가분이 만들어낸 말인데, 우리 당신의 말에 당신의 그릇이 보인다 라고 해서 우리가 몇 초 만에 내뱉는 말 안에 우리의 어떤 그동안 삶에 살아온 흔적이라든지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겪어온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담겨있다고 봅니다. 이 말 자체는 조금 날카롭게 들릴 수가 있지만은 막상 그 내용은 굉장히 따뜻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그릇은 김윤나 씨라고 코칭 심리 전문가이고 코칭도 하시고 뭐 강연도 하시고 이런저런 상담도 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을 해오시면서 말의 그릇을 크고 단단하게 만드는 데 대한 해안을 담은 책입니다. 이렇게 말그릇을 다듬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굳이 뭐 내가 말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잘 지내고 있는데 굳이 왜 해야 될까? 우리 말은 굉장히 힘이 세고 또 굉장히 생명력이 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오래오래 살아남아서 심지어 내가 죽은 후에도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씨앗이 돼서 나중에 열매를 맺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굉장히 큰 상처가 돼서 나중에 그 마음이 굶어서 썩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그릇에 조금 더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가 얘기하는 말그릇이 큰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한 일화를 들려드릴 텐데 15살짜리 소녀가 지금 당장 나는 결혼을 해야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가 만약에 내 제자다 혹은 내 아이다 하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말리겠죠. 뜯어 말리겠죠. 안 돼! 미친 짓이야! 라고 말리는 게 이제 보통 첫 번째 반응입니다. 저도 거기에 속했고요. 그럼 나는 그렇게 답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 유형은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질문이다 이것은. 소녀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소녀의 얘기를 한번 천천히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소녀가 이제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혹은 부모나 친척 없이 홀로 남겨진 처지일 수도 있고요. 혹은 문화권 자체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야 되는 문화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바에 의해서 조언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은 섣불리 다가서기보다는 이 사람의 상황과 그런 상태 같은 것들을 조금 더 고려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저자는 이처럼 다양성을 고려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을 말그릇이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또 일화를 한 가지 들려드릴 텐데, 이제 부부가 있어요. 맞벌이를 해서 굉장히 힘들겠죠. 매일같이 야근을 하기도 하고 되게 힘들게 지내는데 이제 일을 좀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당신이 화장실 청소를 좀 해줘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부인이. 그런데 남편이 이 청소를 종종 빼먹습니다. 근데 이 부인이 조금씩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본인 몸이 굉장히 피곤하고 안 좋은 날 이 화가 극도로 치밀어서 남편에게 쏘아붙입니다. 지금 나를 무시해? 내가 분명히 청소 도와달라고 했잖아 라고 했더니 남편이 깜짝 놀라서 알았어 하면서 바로 화장실로 뛰어가죠. 그런데 그때 들어가는 남편의 옆 얼굴을 보고 부인이 아차 싶습니다. 남편 얼굴이 굉장히 피곤에 찌들어 있었어요. 그 남편이 어제도 야근을 하고 들어왔다는 걸 문득 떠올립니다. 그때부터 생각을 하죠. 이게 아닌데, 내가 애초에 의도했던 마음은 이게 아니었는데. 천천히 내 마음을 돌아보니까 지금은 물론 짜증과 분노로 가득히 차있지만은 실은 내 바람은 그런 거였던 거예요. 남편이 내 말을 좀 더 잘 들어줬으면, 나를 존중해줬으면 하는 그런 서운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온 건데, 그래서 남편이 이제 청소를 다 마치고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실은 당신 때문에 화가 났다기보다는 되게 서운했어. 당신이 내 말을 귀담아듣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서운했어. 그랬더니 남편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나는 네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어. 근데 요새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그런지 몸이 많이 아팠어. 그래서 청소를 놓쳤어.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저자가 이 상태를 내 진짜 속마음, 첫마음을, 원래는 그 남편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있었는데 그것을 너 때문에 생긴 분노라고만 생각을 했다면은 이렇게 대화가 좀 더 평화롭고 사랑스럽게 끝나지 않았겠죠. 그래서 남이 혹은 내가 처음에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무엇인가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남이 나에게 이렇게 화를 낼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화를 낼까?
뭔가 서운한 게 있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보는 것만으로도 인간관계가 굉장히 부드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안에 있던 어떤 경험들과 생각들의 결과로 나오게 되는데 한 내담자가 있었어요. 상담을 하러 오신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말을 좀 더 친밀하게 하는 법을 배우러 오셨습니다. 내가 주변 그 직장 동료들과 지냈는데 말을 좀 격식을 너무 차리는 것 같고 거리감이 느껴지게 하는 것 같아서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한다. 그래서 어떤 기술을 배우러 오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의 내면에는 관계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거절당하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유년기 때 부모님이 굉장히 좀 인색하고 차가우셨고 형과는 또 경쟁 관계에 있고 그러니까는 되게 외로운 유년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거절당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커서도 자연히 이렇게 남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말이 나오게 됐던 거죠. 만약에 이분이 뭐 상대방의 호감을 끄는 말하기 혹은 듣기 좋은 말하기 이런 것들을 배운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좋아졌을까요? 아마 잠깐 동안은 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면의 어린아이가 말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내면의 어린아이가 있는지 나의 말의 성장이 멈춘 시점은 언제인지 한번 돌아보고 어루만져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마주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생각하는 데만 익숙해져 있고 마음을 느끼고 그런 것들을 음미하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아이가 이 저자의 아이예요. 5살짜리 아이가 레고 조각을 굉장히 좀 크고 복잡한 거를 아빠랑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2시간 동안 만듭니다. 다 열심히 만들어서 쌓아 올리고 이제 엄마한테 자랑을 해야 되겠는데 엄마가 이 거실에 없어요. 안방에 계십니다. 하필이면 그 역사적인 순간에. 그래서 이제 아빠가 아이한테 얘기를 하죠. 엄마한테 들고 와서 자랑하고 와 라고 했더니 아기가 신나서 열심히 갑니다. 그런데 들고 가다가 안방 바로 문 앞에서 걸려서 넘어져 버려요. 넘어지면서 이 2시간 동안 공들인 작품이 와르르 무너지죠. 그리고 아이는 잠시 멍해 있다가 울음을 확 터뜨립니다. 엄마 미워! 엄마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아이는 이 감정이 어떤 건지를 몰라요. 어쨌든 웃을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 감정의 정체를 모르는데 엄마 탓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잘 보다듬어. 그쵸. 이제 저라면은 네가 부주의해서 이렇게 넘어지지 않았니? 쏟아진 거 다 지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이 저자는 이 아이에게 감정을 다루고 이해할 방법을 가르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잘 보듬어주면서 우리 아들 속상했지, 속상하다고 엄마한테 얘기하고 위로받으면 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 그러면 나 속상해 그러면서 울음을 더 크게 터뜨립니다. 서럽게 웁니다. 그렇지만 이 감정은 엄마에 대한 분노가 아니죠. 본인의 서러움을 직접 이렇게 마주보고 그것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얼굴이 굉장히 시원하게 변합니다. 뭔가 해소한 그런 얼굴로 변하고 만약에 이 아이가 그때 꾸지람을 들었다면 혹은 그 감정을 참도록 강요를 받았다면 이 아이는 이 감정을 오롯이 인식하고 그것을 다룰 방법을 익힐 방법을 얻지 못했겠죠. 이렇게 기회를. 우리 감정은 사실은 나쁜 감정일수록 좀 더 피하고 싶어집니다. 속상함, 서운함, 부끄러움 이런 감정들도 하지만 실은 다 존재할 이유가 있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그에 맞게 걸맞게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속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우리 마음에 생채기를 냅니다. 그리고 우리 말과 감정이 점점 괴리를 보이게 되죠. 내 마음이 슬픈지 외로운지 혹은 기쁜지 그런 것도 잘 구분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좋지 않은 감정들도 한 번쯤 잘 대면을 해보고 그것을 잘 다루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상황을 두고서도 누구나 다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다르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라고 물었을 때 어떤 이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고 어떤 이는 인간성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고 어떤 이는 직장의 문화가 중요하다고 할 거예요. 다들 각자가 겪어온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누가 옳고 그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시각을 가지게 되면은 좀 더 사람에 대해서 관대한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 사람이 그른 건 아니고 다만 관점이 다를 뿐이야.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공식이 다를 뿐이야 라고 인식을 할 수 있게 돼요. 이걸 오케이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도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인간관계를 이렇게 지내오면서 좀 의도치 않은 말을 한다거나 혹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말을 못하나라고 이해를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사람의 상황과 혹은 환경 같은 것들을 한번 고려해보고 저 사람은 기본적으로 꽤 괜찮은 사람이다. 뭔가 그 사람만의 공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너그러운 시각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